다시 돌아온 지어볼값쇼의 피카소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저희가 건축주학교 집짓기 탐구 생활 그래서 2시간 정도 살펴봤는데 기획, 그다음에 테마와 디자인을 잡고 설계와 그다음에 인허가, 설계 도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어떻게 해서 시공을 할 때 건축주가 감리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물을 인수받을 때 인수할 때의 스킬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앱스트랙으로 정리해서 체크 앤 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체크하고 어떤 팁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유지 보수,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획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건축주가 좋은 집을 짓는다. 좋은 건축주는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건축주이다. 이거는 뭐 계속 똑같은 타이틀이고요. 좋은 건축주가 좋은 집을 짓는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설계가 100이면 기획은 90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건축에 있어서 설계가 9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계 중에서도 90은 결국은 기획이다. 그만큼 기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만약에 내가 설레이고 즐겁지 않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잘못됐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비전문가를 만났거나 아니면 당신이, 즉 건축주 스스로 솔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무엇이냐? 왜? 그리고 어떻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집을 짓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의뢰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결국은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집을 지어서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왜 집을 짓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두지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건 결국은 건축주 자신이다. 이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앞으로 갖고 싶은 것. 이건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가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위기 또는 어떤 버릇,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와 반대로 갖고 가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버리고 가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갈 것과 버리고 갈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갈 것과 버리고 갈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보면 이것도 좋고 저걸 보면 저것도 좋은데 과연 나에게 맞는 옷은 무엇일까? 이것 또한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가족과는 잠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혼자 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 집의 주인은 결국은 주부이고 결국은 아이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산 계획을 세워본다.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결국은 예산에 의해서 이게 실현 가능한가 실현 가능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예산 계획을 세워본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무리 설계가 완성도 있고 설계가 잘 되었어도 내가 가진 예산 내에서 해결 불가능하다면 그 설계는 쓸모없는 설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 내가 가진 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입을 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의 어떤 컨셉으로 어떤 퀄러티로 어떤 성능으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로드맵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 계획과 가족들의 인생 계획을 세워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편안한 집이 5년 후에는 불편한 집이 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쓸모 있는 공간이 5년 후에는 쓸모없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우리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나이가 어떻게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의 패턴이 어떻게 바뀔지를 한 번쯤은 미리
짐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의 스타일, 이걸 봐도 좋고 저걸 봐도 좋고 했을 때 과연 나의 스타일은 무엇일까? 나에게 맞는 옷은 무엇일까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크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크랩을 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건축물의 사진 또는 내부 인테리어 사진들 위주로 스크랩을 하시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내 스타일이야 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예를 들면 가구, 자동차 또는 장신구, 가방, 옷. 야, 이거 정말 내 스타일인데 예쁜데 하는 거 있으면 그건 그 무엇이든 스크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라면 그런 것들을 보면 취향을 파악하게 되고 스타일을 파악하게 되고 선호하는 컬러를 금세 체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 이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은 땅을 구입하시기 이전에는 내가 찾아야 될 땅이 어딘지를 찾을 때도 유용하지만 일단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이미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설계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내가 예산 내에서 예를 들면 우리 예산에서 40평을 지을 수 있다 또는 우리 예산 내에서는 60평을 지을 수 있다 하면 그것을 엘리베이션이라고 하죠. 1, 2층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평면으로 단층으로 다 펼칠 건지 아니면 지하를 내려갈 것인지 이런 것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같은 평면상에서도 어떤 공간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가족들과 상의해서 한 번쯤 미리 그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설계자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돈이 준비되고 땅이 준비됐다고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즉 설계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건 아닙니다. 준비 없이 시작되면 결국은 천편일률적인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수준의 집을 얻게 되시거나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혼종의 스타일을 얻게 되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에 건축물을 얻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획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설계로 들어가는데 같은 이야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축주가 좋은 집을 짓는다. 좋은 건축주는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건축주. 지금부터 전문가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건축이 100이면 설계가 그 중에 90%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데 설계자를 친구로 만들어라. 왜? 설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쓰는 시간과 친구에게 쓰는 마음씀, 친구에게 하는 배려는 아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갑과 을의 관계에서 설계자를 고용해서 그에게 설계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설계자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설계의 중요성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 설계 단계에서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아깝게 생각하시고 또는 중간에 지치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치열하게 다투셔야 되고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으셔야 되고 이 단계에서 열정을 쏟으셔야 좋은 집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좋은 건축주란 설계 단계에서 지치지 않고 나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아낌없이 쓰실 수 있는 건축주, 그게 사실은 좋은 건축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집에서 평생 살 사람은 설계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뭘 준비해야 되느냐? 건축사무소는 반드시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라. 그리고 그 건축사의 평판과 경험이 어떠한가도 한 번쯤은 검증해 보아라. 그런데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주변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많은 건축주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건축사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설계자가 어떤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가야 이 귀가 좋은 설계자라는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설계자들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좋은 설계자는 누구냐? 눈이 좋은 설계자도 있습니다. 빠르게 캐치해내는 눈이 좋은 설계자도 있고요. 손이 좋은 설계자도 있습니다. 잘 그려내는 그런 설계자도 있고 센스 있게 잘 그려내는 설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좋은 설계자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찾아오면 달콤하게 잘 이야기하는 그런 입이 좋은 설계자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설계자는 귀가 좋은 설계자입니다. 즉, 앞서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기획했던 그 이야기들을 진중하고 진지하게 내 이야기인 것처럼 들어줄 수 있는 설계자. 귀가 좋은 설계자가 좋은 설계자이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건축사도 역시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의사도 내과, 외과, 성형외과처럼 전문 진료 과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축사들도 역시 전문 분야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건축사는 학교 전문, 어떤 건축사는 아파트 전문, 어떤 건축사는 상가 전문, 어떤 건축사는 병원 전문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전문 분야가 다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나는 주택 전문 건축사입니다. 우리 건축사 사무소는 주택 전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축사 분이나 건축사 사무소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설계를 많이 해보신 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택 설계가 설계 중에서 가장 어렵기 때문이죠. 저도 설계를 시작한 지가 10여 년 정도 됐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이 이전에 했던 설계들은 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낯이 붉어지는 그런 설계들이 분명히 저도 있습니다. 10년 정도 경험을 쌓고 나니 이제서야, 아, 주택 설계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이야기긴 한데, 많은 건축사분들도 역시 소비자와 계약을 해서 그 의뢰비를 받아야만 먹고 사는 한 가족의 가장이자 아빠 또는 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돈 준 만큼만 서비스를 해줍니다. 소비자가 300만 원을 지불하면 300만 원어치만 그려주는 거고요. 소비자가 1000만 원을 지불하면 1000만 원짜리 도면을 그려주시는 거고, 소비자가 3000만 원을 지불하면 3000만 원짜리 도면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500만 원만 지불하고 다른 곳과 비교해서 3000만 원짜리의 도면을 그려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처음에 예산 기획을 할 때 설계 부분에는 얼마를 투입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 결정된 금액 내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설계자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찾으실 때 앞서서 말씀드릴 때 평판과 경험이 있는 건축사를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기존에 설계하신 분들을 찾아가 보시는 거죠. 자, 구경 많이 다니시잖아요. 오, 저 집 정말 예쁜데? 찾아가서 이 집은 어디에서 설계를 하셨나요? 설계 비용은 얼마나 주셨나요? 설계할 때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나요? 이런 걸 물어보셔서 그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시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십니다. 자, 그리고 좋은 설계자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설계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자처럼 이익을 가운데 두고 서로 관계가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고, 건축 설계자는 우리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조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솔직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인지를 숨김없이 설계자에게 오픈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당당하게 요구하자.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설계에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완성된 집에 대해서 구상을 하는 것인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걸 다 좋게 하고, 모든 걸 다 비싼 걸로 하고, 욕심대로 다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선순위란 무엇이냐? 어떤 분은 1순위가 단열, 어떤 분은 외부의 디자인, 어떤 분은 전체적인 규모, 어떤 분은 인테리어, 어떤 분은 공간의 짜임, 다 다르십니다.
그런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가 앞서는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렴한 방식이나 저렴한 재료를 투입하거나 또는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 단계에서 준비하셨던 기획안과 스크랩 자료 등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설계자에게 제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과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에 시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좋은 건축주가 좋은 집을 짓는다. 좋은 건축주는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건축주이다. 이제 전문가는 누구냐? 시공사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공사 선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긴 평당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보, 오늘 만났던 그 건축 시공사 대표가 믿을만 했어? 우리 믿고 맡겨도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로또를 사는 것과 똑같이 운에 맡기시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운이 좋은 분이십니까? 로또를 사기만 하면 1등에 당첨되는 그만큼 운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왜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운에 맡기려고 하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은 믿지 않으면 발등을 찍히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발등을 찍히는 거거든요. 시공사 선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시공사는 반드시 방문해서 사무소가 있는지, 사무소를 어떻게 꾸며놨는지, 그 다음에 가서 분위기를 살펴보시고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 평판과 경험, 실력이 좋은지를 검증해 보셔야 되는데 모든 시공사 만나서 물어보면 다 평판도 좋고 실력도 좋고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은 앞서서 좋은 설계자를 찾을 때처럼 그러면 당신 시공사에서 기존에 시공했던 시공 실적을 방문해 보고 싶다라고 요청하셔서 반드시 방문해 보셔야 됩니다. 짓고 입주하신 1년 된 현장, 3년 된 현장, 5년 된 현장 방문하셔서 살고 계신 분들이 칭찬하는 회사가 좋은 시공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설계자처럼 시공사들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모든 시공사가 돈이 되기 때문에 무슨 공사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문 주택 시공사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인터넷으로 대부분 찾으시잖아요. 인터넷으로 대부분 찾으시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겠는데 인터넷에 있는 거는 믿으시면 안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인터넷에 있는 시공 실적, 인터넷에 있는 고객 후기, 인터넷에 있는 수상 실적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기존에 지어서 살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돈 준 만큼만 지어줍니다. 내가 1억을 드리면 1억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지 1억을 드리고 2억짜리 집을 지어주기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공사도 역시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건 그 시공사나 시공사의 대표를 믿으시는 게 아니고 서류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각종 건축 도서뿐만이 아니라 각종 계약과 각종 약속되는 것들을 다 서류화 시켜야 된다는 걸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설계도서가 바이블입니다. 항상 방문할 때마다 설계 도서를 가지고 가죠. 여기서 설계 도서는 허가 도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시방서, 스펙 리스트, 그다음 뭐 구조 도면, 전기 도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걸 들고 가셔서 체크하고 메모하고 촬영하십시오.
이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먹지? 이런 거 쓰셔도 돼요. 다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현장에서 시공사가 긴장하고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도서에 모든 걸 다 담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서에 담기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보통 저희 회사하고 설계 계약을 하시면 제가 건축주분들한테 설계도서를 넘겨드리면서 설계가 이걸로 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시공이 끝날 때까지 설계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현장을 방문할 때는 뭘 하냐면 기술적인 것들도 제가 감리 감독을 하지만 디자인적인 것도 감리 감독을 합니다. 하다 보면 돌발 변수가 생기고 저도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이런 각종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다각적으로 예산도 따져보고 디자인도 따져보고 기술적으로 구조나 이런 디테일들을 다 따져봐서 가장 현명한 솔루션을 찾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목수 생활부터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일은 손이 하지만 마음도 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돈을 줬으니까 너는 시킨 대로 해 라고 하는 건축주분들 계세요.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시킨 대로 해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마음은 일을 안 합니다. 손만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굽신거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술 사주고 밥 사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집이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읽습니다. 좋은 건축주가 좋은 집을 짓는다. 좋은 건축주는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건축주이다. 자, 건축까지 다 됐어요. 나머지 10도 다 채워졌죠? 그리고 온전히 그 100이 내 앞에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몫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모든 걸 건축주가 다 떠안아서 지금부터 관리하고 지금부터 누리셔야 되죠. 그랬을 때 이게 아무리 첨단 기술을 이용하고 아무리 시공 실력이 뛰어난 시공사에서 시공을 한다 할지라도 사소한 문제들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걸 기대한다는 건 사실은 넌센스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공 과정보다는 사실은 설계 과정에서 모든 디테일들은 어느 정도 설계자한테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설계 도서입니다. 설계 도서를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도 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을 원하실 때도 공사가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집을 파신다고 할 때도 설계 도서가 있으셔야 좀 더 많은 재산 가치를 인정받고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를 꼭 보관하셔라. 만약에 이런 게 없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최악의 경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법정 싸움까지 갔을 때 설계 도서가 부실하면 건축주는 무조건 백전 백패이다. 이때쯤이면 건축주가 뭘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요. 설계 도서,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찍어놨던 사진들. 뭐가 뭔지 모르지만 막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건축주분들한테 방문할 때마다 꼭 100장 이상 찍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찍으시는 건축주분은 모를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진이 있으면, 시공 과정 중에 사진이 있으면 전문가들은 사진을 보면 판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수증이 있겠죠? 건축 시공사로부터 받은 인수증 또는 하자 보증 이행 증권, 이런 것들이 지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자는 필연적이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하자라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하자가 났을 때 비용이 발생되고 시간이 빼앗기는 것도 무섭지만, 조금 시쳇말로 표현하면 쪽팔리죠.
쪽팔리기 때문에 하자가 없게 하려고 하고요. 하자가 없게 하는데 안 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자가 치명적인 하자가 안 되도록 노력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디테일에 있어서 1차 방어막, 2차 방어막, 3차 방어막을 늘 구축해 놓는 디테일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부실 시공과 하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하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 보수 이행 기간이 1년이 되어 있지만 부실 시공은 공소시효가 없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유지 관리도 역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공부할 수도 있지만 시공사하고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입주한 이후에 설계를 하신 설계자분이나 시공을 하는 시공사분하고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5년, 10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하자 이행 보증증권 또는 이행각서를 하자 이행각서를 보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각종 설계도서 및 계약서도 보관하셔야 되고요. 현장 시공 일지 및 사진 자료도 보관하셔야 되고 공사 완료 보고서 및 보안공사 목록표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설계 위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시공도 하고 있는데 가끔 외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이러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를 다 해놨는데 이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지 그 도면에 대한 디자인 검토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구조에 대한 검토 또는 이 건축물의 성능이 에너지 성능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방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검토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공 과정 중에 시공 감리도 역시 저희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별로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를 감리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감리, 현장에서 시공 중에 디자인 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 감리,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뭐 거의 디자인 감리나 구조 감리를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성능 진단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이 성능 진단은 뭐냐면 우리가 건축을 완성했는데 이 건축물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의 품질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페이퍼로 결과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는 하자가 발생, 이거는 사실 별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시공사와 분쟁이 생겨서 하자를 진단해서 이 하자가 어떤 하자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절차와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연락을 주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참 곤란합니다. 왜냐면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건축주 편에서 시공사와 또 싸워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시공사와 그런 관계에 선다라는 게 같은 시공사로서 참 난처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요청하시는 분이 없고요. 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가장 많은 문제가 뭐냐면 누수 또는 뭐 결로로 인한 곰팡이 또는 뭐 구조적인 처짐 그쵸?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뭐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뭐 증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뭐 이런 의뢰는 뭐 건축사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일반 소비자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건축사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끔 시공사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건축주분들 이런 분들이 의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꿈꾸는 목수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을 다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물어보시면 뭐 가능하면 돈이 안 들어가면 저희가 그냥
립 서비스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가서 방문해서 진단을 해야 되면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우트로네요. 제가 좋은 건축주의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뭐 많은 공부를 해서 기술적인 것들을 습득하신 건축주가 좋은 건축주는 뭐 필요 조건은 될 수가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를 존중해 줬으면, 왜냐하면 건축주 본인은 스스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문가 행세를 하시는 건축주분들이 계세요.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집은 결국은 산으로 가더라고요. 온전히 시공사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전문가는, 내가 믿고 맡긴 전문가는 시공사잖아요. 또 내가 믿고 맡긴 전문가는 설계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존중해 주셔라. 의견은 내실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만고불변의 진리.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 싸고 좋은 걸 찾다 보니 사기꾼들한테 걸려서 사기를 당한다.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욕심내지 않는 사람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올해 못 지으면 내년에 지으시면 돼요. 지어놓고 평생 후회하고 평생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천천히 시간 동안 준비하십시오. 준비한 만큼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답은 없어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누구와 함께? 설계자와 시공자와 함께. 건축주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나는 돈 주고 맡겼으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고요. 건축주도 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건축주 역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짓는 일이기 때문에. 집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고 집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도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사실은 설계 과정 중에서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됩니다. 설계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말로 하지 마세요. 무엇이든 다 서류로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 일은 손이 하지만 마음도 한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얻으세요. 설계자의 마음도 얻으시고 시공자의 마음도 얻으시고, 그건 꼭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굽신거려서 마음을 얻으시는 게 아니에요. 태도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리고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에 상처받지 마세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와이프, 내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집 지으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자, 마지막으로 귀를 닫으세요. 귀를 닫으시라는 말이 뭐냐면, 주변에 내가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면 100사람이 다 100이면 100 전문가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주변에서 누가 뭘 해서 내가 어깨너머로 봐서 아는데,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시공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안방은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좋은 설계자를 결정하시고 설계를 시작하셨으면 귀를 닫으시고요. 좋은 시공사를 찾으셔서 시공을 시작하셨으면 귀를 닫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산으로 갑니다.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주의 마인드. 결국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고요. 결국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 좀 뭐 뜬구름 잡는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으나 어쩔 수 없는, 이게 제가 10여 년 넘게 목수 생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건축주분들을 만나고 수많은 건축을 해보고 나서 얻은 결론, 결국은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건축주가 좋은 건축주이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좋은 집을 짓더라.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네요. 정말 마지막이네요. 나쁜 건축주들은 그러면 어떤 실수를 하느냐? 제발 시공사 먼저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찾아다니는 시공사의 대부분은 마케팅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를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좋은 설계자를 먼저 찾아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제발 시공사 먼저 찾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그 전문가는 수많은 전문가를 저희가 만나게 되는데 그 분야에만 전문가지 나의 삶, 나의 행복,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집을 지음에 있어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이 집을 설계함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도록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건축주 자신입니다. 다만 내가 건축 지식과 건축 노하우와 건축 설계를 하고 건축을 시공하는 기술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결국은 이 주체는 본인이라는 거죠. 건축주 스스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알아서 잘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땀 흘리듯이 내가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가장 실패를 많이 한다는 말도 어폐가 있네요. 100% 실패하십니다. 내가 해봐서 알아. 내 친구가 건축을 하는데 내가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어. 그리고 내가 건물도 좀 지어봤어. 그리고 뭐 집 그까이 거 짓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0이면 100 반드시 실패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집 지으시면 안 돼요. 그냥 아파트에 사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시공사 욕하시거든요. 시공사의 책임보다 건축주의 책임이 훨씬 큽니다. 준비되지 않은 건축주가 시공사보다 훨씬 나쁜 집을 짓는데 큰 영향을 미치시거든요. 그냥 아파트에 사세요. 그 다음에 내 땅에다 내 돈으로 집 짓는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건축법도 필요 없다. 이웃도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축법에 맞지 않게 하고 준공을 못 받는 사례가 설마 있겠어? 많습니다. 아마 따져보면 10% 이상 될걸요? 준공 못 받고 사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시공사가 설득하고 설계사가 설득을 해도 그 설계된 설계 도면과 상관없이 계약된 시공 계약과 상관없이 무시하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준공 못 받으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십니다.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다 짓고 준공 받으면 뭘 달아낼 거야. 뭐 창고를 더 만들어낼 거야. 처음부터 설계할 때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 이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웃을 배려하셔야 되고, 이웃도 생각하셔야 되고, 마을도 생각하셔야 되고, 마을의 전체 분위기, 컨셉, 디자인 생각 안 하고 나 혼자 튀면, 뭐, 이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는데요. 음, 네, 오래 못 사시더라고요. 네, 1, 2년 사시다가 다시 포기하고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얘기도 나중에 하면 참 재밌겠다. 네. 좋은 전문가가 잘하는 전문가냐?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궁합에 관한 이야기예요. 궁합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변경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생각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려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거래 기성으로 딜을 하면 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거 막판에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잔금 줄 테니까 이것만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건축주분들 요즘은 많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많습니다. 정말 어리석으십니다. 집 인수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해결을 혼자 하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류 귀찮아. 그냥 말로 다 구두로 그냥 하면 안 돼? 100점 100패 하십니다. 모든 기록을 다 남기시고 모든 거래는 다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쁜 건축주들이 하시는 흔한 실수예요. 여기서 제가 가장 이것만은 안 하셨으면 뭐 하나 정도 뽑으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어.
저희들끼리 죄송하지만 면전에서는 이야기 안 하지만 안다 박사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모든 걸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만족도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귀 기울여 주시고 전문가를 존중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공사 입장에 넋두리처럼 들리는데 제가 넋두리 하려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의 목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건축주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저 역시 같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차분하고 어떻게 보니까 좀 무거운 분위기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 저희가 집짓기 탐구생활 건축주학교는 세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소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